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이버 블로그 제대로 배우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블로거에 대한 키워드들과 블로그를 들어가는 방법, 타 블로그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봐 드렸고, 오늘은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설정해 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화면 설명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 등록과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1강 때 과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네. 이제 블로그를 이제 만들기에 앞서서 이제 테마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를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테마를 설정을 합니다. 저의 테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강사이기 때문에 약간 교육과 자격증에 있어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좀 알려주는 거를 이제 좀 테마로 잡았는데요. 그거를 플러스를 시켜서 일단 저의 이제 일상 그리고 상식적인 정보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컴퓨터 자격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는 블로그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일상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유를 이제 테마로 잡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의 뭐 다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점 뭐 옷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자동차 또는 뭐 사업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음식 또는 뭐 맛집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등등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테마를 잡으신 다음에 어떤 테마로 하실지만 좀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답이 좀 나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컴퓨터 자격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상 정보에 대한 공유를 테마로 잡고 움직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테마 설정하는 거 보시면서 말만 조금 바꾸시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사진입니다. 물론 사진도 중요하겠지만 영상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진이 거의 다거든요. 사진 준비는 꼭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자신이 옷이면은 뭐 옷 사진도 필요하고요. 자동차면은 자동차 사진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등등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할 거니까요. 예를 들어 사진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자격증의 뭐 모습이나 또는 뭐 일정 시험 일정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등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설명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에 나를 알릴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프로필에 이미지를 등록할 겁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밑에 제가 사진을 해놨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이쪽에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세요라고 이제 좀 밋밋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에다가 제가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함으로써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또한 이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바로 첫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이니까요. 좀 필수겠죠. 자, 그리고 블로그명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뭐 별명,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에 따른 블로그에 대한 맞는 별명, 그리고 소개글, 약간 뭐 감성적으로 이제 알린다던가 정보에 힘입어서 알리다든지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테마에 맞게끔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좀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자신의 테마가 이제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과 어떤 등등의 정보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릴 때는 이미지 편집하는 것도 블로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블로그에 대한 기본 정보 설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왼쪽에 블로그 쪽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내 블로그 쪽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블로그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프로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글쓰기는 나중이겠지만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글쓰기 버튼 말고 오른쪽에 관리 통계 이쪽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또는 프로필 쪽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딧이라고 조그맣게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에딧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PPT에서 잠깐 오른쪽에 설명해 놨던 여기 블로그 정보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편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정보 관리라고 해서 정보와 주소, 정보, 기본 에디터 설정 이쪽에서 제가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블로그 관리 쪽에 들어오셨으니까 맨 끝에 전체 보기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메뉴별로 상세하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이쪽에서도 보시면서 한 가지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블로그 쉽게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블로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를, 이게 뭐 스킨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성품이고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귀찮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스킨 같은 거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만들어 보고 만약에 필요할 시 스킨을 한번 선택해 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기본 설정 쪽으로 와서 블로그 정보를 할 건데요. 자, 일단 블로그 명부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테마를 컴퓨터 자격증에 대한 정보와 일상 정보에 대한 공유를 했기 때문에 블로그 명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격증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요. 특수 문자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별표를 해놓거나 아니면 뭐 샵을 해놓거나,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기호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명은요,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 사용할 별명인데요. 저는 지금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별명을 해놨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친 듯한 표현을 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별명과 소개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교육이 아니라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니까요. 요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설정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별명과 소개글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끝에 태안으로, 이제 이름이 태안이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를 좀 좋아하니까 뭐 컴스 태안 이런 식으로 좀 장난을 쳐봤고, 그리고 블로그 명도 약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고요. 소개글도 이렇게 약간 그 소개글에는요, 사실은 누군가가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글로써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금 뭔가 좀 딱딱하게 저처럼 이곳은 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요, 내 블로그 주제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 블로그에서 어떤 테마를 갖고 할 건지도 여기서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죠. 저는 이제 컴퓨터 쪽이니까 IT 컴퓨터를 누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올려도 되겠지만, 아니면은 뭐 이쁜 그림 또는 뭐 컴퓨터에 관련된 그림 같은 것들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편집을 하실 때는 사실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로필 이미지는 등록 버튼을 눌러서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 창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명사진 같은 것들을 하고 싶으시다 그럼 누르고 열기,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업로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필 이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네이버 프로필에도 적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이쪽에 보시면 네이버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나오는 사진 보이시죠? 여기다도 적용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그거 하고 싶으시면 하시는 거고요. 아니시면은 취소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취소를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저도 지금 네이버 프로필 사진이 제 증명사진이고, 블로그까지 프로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신의 얼굴을 걸고 막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딱딱할 수가 있어서 뭐 몇 가지 좀 편집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사진을 등록 버튼을 통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저도 다른 걸로 한번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뭔가 좀 편집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자, 저처럼 이렇게 사진이 잘리실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요, 옆에 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조정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뭐 리모컨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막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조금 이제 감이 좀 안 잡히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약간 편집을 할 수도 있으십니다. 편집 버튼 누르셔가지고 편집을 띄우신 다음에 약간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자르기를 한번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까지 해서
조금 잘라서 간단하게도 사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르기 이렇게 하면 좀 잘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약간 조금 저장을 하실 때는 컨트롤 S 같은 거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뭐 요거를 이제 올리신 다음에 한번 좀 확인을 몇 번씩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록을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그리고 그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그래도 약간 잘리시면 일단은 먼저 블로그를 한번 나중에 한번 등록해보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있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일단 이것은 나중에 모바일 볼 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사업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것 좀 하고요. 일단 하신 다음에 다 되셨으니까는 밑에 확인 버튼 눌러서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를 보이시면은 그 대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블로그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깔끔하게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설정한 제 얼굴에 대한 사진 같이 나왔고, 그리고 제 별명과 그 다음에 제 이제 그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대한 건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뭔가 사진과 소개 글과 별명 같은 것들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이제 시작한다는 느낌도 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자격증 내 손 안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목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여기서도 이제 여기다가 또 뭔가 좀 더 약간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요. 이제 기본적인 정보 설정을 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프로필 버튼 눌러주시면요. 내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필을 직접 꾸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만들 수도 있어서요. 만들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 프로필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등록하는 편인데 이것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 별명, 생일, 나이, 하는 일들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데요. 뭐 이름은 제 이름은 응태환입니다. 나이는 30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저는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 뭐 첨부 같은 것들은 글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올리기도 자신의 뭐 증명사진 등등도 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내 프로필로 내 프로필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의 프로필을 좀 보고 싶다라고 싶으시면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은 저에 대한 프로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약간 좀 디테일하게 써주신 분들과 뭔가 좀 사업 쪽과 관련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써주셔야지 보고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기본 정보라고 해서 에딧이라고 조그맣게 또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요. 이것도 이제 프로필 정보라고 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잠시 일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에딧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 했으니까 밑에 보면 블로그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 관리 계속 할게요. 눌러주시면요. 제 지금 네이버 블로그 도메인이 제 네이버 아이디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또 주 사용 도메인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요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블로그에 놀러 올래? 라고 했을 때는 주소 누르신 다음에 요거 컨트롤 C 복사하셔서 SNS 다른 주소한테 컨트롤 V만 눌러주신 다음에 보내시게 되면 눌러서 블로그로 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필 정보는 아까 전에 방금 들어왔던 화면입니다. 제 이름과 성별을 공개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공개를 할 건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맞춰서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랑 친구 관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저는 비공개로 해놓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기본 에디터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스마트 에디터 1이 있고 스마트 에디터 2.0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 버전은 잘 안 쓰게 되고 글을 올릴 때 약간 좀 뭔가 더욱더 좀 제대로 된 글을 올리고 싶으실 때는 스마트 에디터 1을 쓰시는 편이어서 저는 이렇게 냅두도록 할 거고요. 기본 서체 같은 것들은 이제 글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글씨체에 대한 것들도 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서체도 좋아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글씨체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바른 고딕 이런 걸로 써볼 거고 글씨체도 19, 16 이렇게 다 있으니까 저는 좀 큼지막하게 19 정도. 그리고 이것들도 색깔, 글자 크기 말하는 거고 글자 장평이라고 해서 넓이를 말하는 거고 어디 정렬 할 건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양쪽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운데 정렬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은 다 여기 기본 정보 관리 쪽에서 해주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것들 한번 쭉 한번 눌러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사생활 보호입니다. 사생활은 제 사생활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블로그가 초기화되는 시점에서 7일 이내인지 24시간 이내인지 초기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읽어보시는 것과 똑같이 게시일과 모든 글이 전부 다 삭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방문 집계 보호 설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20대 남자라면 내가 방문한 블로그에 방문자 통계 20대 남자 방문수가 만큼 추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전체 블로그에 대한 통계에서 제가 포함되는 거고, 아니면은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은 제가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뭐 그냥 해두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콘텐츠 공유 설정 같은 경우에는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CCL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이랑 영상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지 말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내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 위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복제, 배포,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사용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답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겠죠. 사용 안 하면 클릭하시게 되면은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간주를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유용하게 내 거다 라고 사용하시는 것들은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퍼가세요 하는 것은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꼭 그냥 사용으로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설정 시에 본문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은 것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글자가 붙여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들이 어떤 제가 올린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는 밑에 제가 올렸다는 게끔 표시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허락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반드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금지 버튼은요, 가끔씩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 나오시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인쇄를 하시거나 막 이미지를 갑자기 가져가신다거나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제 시그니처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을 남들이 복사해서 막 사용하면 조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시면 좋은데, 저는 사용을 안 함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밑에 있는 것은 그냥 X를 저는 하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팸입니다. 스팸 차단은 아시겠지만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광고성을 이제 스팸이라고 하죠. 당연히 이것은 자동으로 차단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스팸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요. 차단된 글 목록을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좀 약간 좀 선정적이거나 악의적인 댓글과 글이 없기 때문에 뭐 차단한 게 없고요. 그리고 이 권한은요, 안부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비밀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이런 거를 사용하지 말고요, 좀 댓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그러실 때만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열린 이웃이라고 있습니다. 이웃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열린 이웃은 이제 제가 추가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제가 추가를 많이 했고요. 이웃 그룹은 저랑 같이 이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아서 안 되고, 이웃 순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사용을 해두시게 되면 서로 친구를 한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를 추가한 이웃은 아직 없겠죠. 다른 사람이 저를 추가하는 사람은 없고, 서로 이웃 맺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발전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슬슬 나가려고 하는 참이 고요.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이제 안 할 생각인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블로그 쪽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에딧 쪽에 가시면은 블로그 쉽게 만들기라고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스킨을 선택해 보세요가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 만약에 조금만 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킨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요거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요, 제가 설정한 프로필 사진과 제가 입력한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또 X를 눌러보고 뭐 간단하게 다른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미리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아니면 이전 눌러서 이게 마음에 드시는 스킨 같은 거 있으시면 미리 보기 눌러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 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미리 보기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좀 돼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제목이 좀 간단하게 나오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게 제일 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요거 한번 요거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스킨 사용하기 한번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 정보 입력해주세요 나와 있는데요. 뭐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는 제가 설정했고요. 그리고 별명과 블로그 명은 다 해놨으니까 그 상태로 이제 완성하기 버튼만 누르면은 내 블로그 가기 눌렀을 때 이렇게 스킨 설정이 되거든요. 뭐 먼저 이거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쪽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써주시면 될 거고, 만약에 또 여기 지금 블로그 명 이쪽이거든요. 그죠? 이쪽이니시니까 여기다가 뭐 더욱더 내용을 더 입력을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로에다가 뭐 플러스 일상 정보 공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확인 누르시면은 제 블로그를 갔을 때 자, 제 블로그를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더욱더 이쁘게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정보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리고 좀 기본적인 세팅이죠. 이렇게 사생활 보호나 스팸 차단 같은 것들도 알아서 제 블로그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나를 알릴 수 있는 기본 정보 같은 것들과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렸으니 이제는 이제 프로필 설정 같은 것들은 다 된 상태고요. 다음 강의 3강에서는 뭘 배울지 한번 잠깐 예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이제 레이아웃과 위젯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는 방법과 설명 같은 것들은 다음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이아웃을 설정을 통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어울리게 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위젯 기능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위젯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제 블로그에 업로드를 시켜서 다른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좀 더 편리하게 다루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조금 두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할 게 많다라고도 오늘 느낀 하루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세 번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